한마디로 이 계약갱신 요건 제도는 누구를 보호하는 제도라고요?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예요. 표면적으로 겉모습을 보면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예요. 왜냐하면 또 살 수가 있는 거니까. 임대인 같은 경우는 임대해주기 싫어도 이렇게 또 2년을 임대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게 왜 임대인들이 왜 이걸 싫어했을까요? 대응민법, 시효민법.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임대 중에 가장 대표가 이제 아파트 임대가 가장 많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계약할 때 2년 계약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파트가 있습니다. 주택입니다. 2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좋은 거예요. 교통, 학군, 주변 환경 너무 다 좋아요. 이사 가기 싫어요. 근데 계약 기간이 2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임대인이 나가라고 했을 때 기존에는 나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 임차인의 주거 생활이 보장이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만든 거죠. 임차인들아 너희들 도와줄게. 만약 네가 이 집에 계속 살고 싶잖아. 그럼 네가 그냥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해. 계약갱신 요구하게 되면 갱신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뭐냐면 거의 방강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임대인은 계약을 갱신할 마음이 없거든요. 임차인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강제적으로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강제해버리는 거죠. 그럼 봐보세요. 계약을 갱신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 이게 바로 계약갱신 요건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갱신이란 말 참 많이 사용하죠. 여러분들 갱신 언제 주로 많이 사용하죠? 갱신. 여러분이 만약에 여행 가고 싶다, 뭐가 필요하죠? 외국 여행 갈 때 여권 필요하죠. 근데 여권이 보니까 기간 이미 끝나버린 거야. 어떻게 하죠? 갱신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갱신했는데 뭐 했냐면 여기 강남 운전면허 시험장 갔다 왔어요. 운전면허를 갱신했거든요. 네, 갱신. 그럼 여러분 갱신한다 이 의미가 뭘까요? 연장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법을 공부하다 보면 갱신이란 말이 꽤 많이 나오는데 갱신의 의미는 뭐냐면 연장시켜주는 걸 갱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 임차인이 임대인 상대로 해서 이 임대차 계약을 뭐 해달라? 연장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요구했을 경우에 임대인 기분 나빠도요. 임대인은 갱신해 줄 수밖에 없다고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 못해요. 그러니까 반강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대응민법, 시효민법. 그래서 이 계약갱신 요구권이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계약갱신 요구권이요. 2020년 7월 달에 만들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행되면서 누가 화가 났을까요? 임대인들이 화가 났겠죠. 한마디로 이 계약갱신 요건 제도는 누구를 보호하는 제도라고요?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예요. 표면적으로 겉모습을 보면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예요. 왜냐하면 또 살 수가 있는 거니까. 임대인 같은 경우는 임대해주기 싫어도 이렇게 또 2년을 임대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게 왜 임대인들이 왜 이걸 싫어했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아니 새로운 임차인 안 구하고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 살고 있으면 중개보수도 아끼고 좋을 텐데 이거 왜 싫어했을까요? 우상향이었거든요. 뭐가 우상향이었을까요? 그렇죠. 보증금이.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덩달아 못 올라가요? 예, 임대 보증금 차임도 계속 올라갔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일상적인 이야기 이걸 여러분이 계속 이해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제가 이제 주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락시장 가본 적 있습니까? 가락시장 엄청 크죠. 거기 요즘에 뭐 수산물 그리고 뭐 육고기도 많이 팔거든요. 그런데 가면 저도 가끔 가는데 그 가락시장 가면 가락시장 옆에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바로 나와야 되거든요. 헬리오시티라는 곳이 떠올라야 돼요. 헬리오시티.
예, 헬리오시티가요. 네, 재건축됐는데 거의 메머드급이야. 거의 만 세대 가까이 되거든요. 조합원 물량도 많았지만 일반 분양 물량도 꽤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주변에 보증금보다 높았을까요? 많이 쌌을까요? 많이 쌌겠죠. 이상하죠. 분명히 새 아파트잖아요. 그런데 엄청 쌌거든요. 싼 이유는 그렇죠. 수요와 공급이죠, 여러분. 부동산 학개론 시간에 공부하는 수요와 공급이에요. 공급이 한꺼번에 쏟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주변 시세가 만약에 8억이었다. 구축 아파트들이 8억이었다. 그런데 여기 이 아파트는 신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4억에 맞췄어. 절반밖에 못 받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 입장에서 무지무지 억울하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하고 있었냐면 그래 이번에 계약 기간 끝나 봐. 그러면 이걸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 내가 받아서 내가 9억에 10억에 계약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갑이라면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라도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그런데 갑자기 계약 기간 끝나갈 때쯤 돼서 폭탄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어떤 폭탄요? 이 폭탄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못 내보낸대요. 이 사람이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못 내보낸대. 그럼 결국 이 임대인 입장에서는요. 새로운 계약을 통해서 8억, 9억, 10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에게 이제 계약을 갱신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긴 인정해 주는데요. 아주 조금 몇 프로? 5% 인정해 주겠대요. 그러면 여러분 4억에 5%면 얼마죠? 2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최소 8억을 받으려고 생각했는데 4억 2천을 받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 폭탄급이었죠. 네. 그래서 이 계약갱신 요건 제도는 표면적으로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고 임대인에게 큰 어떻게 보면 재산상 손실을 주는 제도였다. 그래서 지금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시험에는 나옵니다. 이 계약갱신 요건은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만약에 현재 내가 남의 집에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 계약갱신 요건 행사하고 싶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 존속기간 만료 6월부터요. 2개월 전까지는 행사를 해야 돼요. 이 숫자를 여러분 양기하시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계약기간 만료 6개월부터 2개월 사이에 행사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임차인이다. 이 집에 더 살고 싶다. 그럼 이 숫자를 꼭 알고 있어야 돼. 이 사이에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무한정 인정해줘 버리게 되면 또 누가 못 살아? 임대인들 못 살죠. 이것도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이거를 횟수 제한 없이 계속 인정해줘 버리면 임차인들 다 미치겠죠. 그래서 야 임대나 미안한데 네가 딱 한 번만 좀 네가 양보 좀 해줘. 그래서 이 계약갱신 요건은요 딱 한 번만 인정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 같은 경우는 2년 살았잖아요. 그럼 계약갱신 요건 행사에서 또 몇 년 사는 거죠? 또 2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에 2+2란 말이 그래서 나왔던 거예요. 네, 그래서 계약갱신 요건 행사하게 되면 2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2년. 그리고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얼마까지 증액이 가능하다고요? 5%. 5%면 정말 적은 거죠. 이 상황에서 봤을 때는 주변 시사고 비교해 봤을 때는 네,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중. 자, 32회 시험이니까 정말 최근 문제죠. 여러분들 뭘 물어봤죠? 계약, 갱신, 요구권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죠? 여러 번이에요. 딱 한 번밖에 안 돼. 딱 한 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약갱신 요건 나오게 되면요. 이거는 임차인들이 죽어. 그러니까 막 여러 번 해버리면 임차인들이 죽기 때문에 딱 한 번만 인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봤던 거, 우리 첫째 시간에 봤던 내용들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례를 2개 이야기했잖아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예요? 아니면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잖아요. 여러분이 임대인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임차인 될 수도 있고 이게 우리 일상생활이거든요.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